제 물건이 조금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대답을 했죠.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앉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스한 온기의 몸이 저절로 그에게 기대어졌고 우리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듯 했죠. 그 순간만큼은 세월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상처와 외로움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60대에 찾아온 이 뜻밖의 사랑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제 평범했던 나날들을 완전히 뒤바꾸고 놓은 특별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완전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조용한 이 도시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무려 2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부터 줄곧 혼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국밥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기계처럼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 머릿속엔 국밥 맛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남지 않았죠. 지은 씨 국밥은 정말 고향 맛이야. 근데 이렇게 날마다 혼자 장사하니 힘들지 않아? 손님들의 이런 질문이 늘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웃으며 넘기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마다 밀려오는 외로움은 20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라디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흘러나와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로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지은아, 오늘도 수고했어. 여동생이 가끔 찾아와 말했습니다. 언니, 소개팅 한번 해볼래? 우리 교회에 괜찮은 분 계신데.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느새 제 얼굴에 생긴 주름과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누가 이런 나를 원할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저의 지은이네 국밥은 동네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명성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진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가게를 혼자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의미였으니까요. 지난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는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눈발이 제 얼굴에 다 녹아내리는데 문득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집에 돌아온 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생기 넘치던 눈빛이 언제부터인가 초점을 잃어버렸더군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이 지루한 반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로 가는 길에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 문화 강좌 인생 2막을 위한 독서 모임, 참가자 모집.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충청북도 제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63세 한지은.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20년 넘게 혼자 외롭게 삶을 이어온 저에게도 인생 이막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저를 도서관 안으로 이끌었고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 집에 혼자 있자니 갑자기 마음이 너무 허전해졌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너무 크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 무료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용기를 내어 동네 도서관 문화강좌에 등록했어요. 제가 선택한 강좌는 인생 이막을 위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날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20년 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죠. 그런데 문득 귀 쪽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계시는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분이었어요. 손에는 망치를 들고 책장 나사를 조이고 계셨죠. 강의가 시작되기 전 그분이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최동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고 젊었을 때는 목수 일을 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며 느릿느릿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집에 돌아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는데 동진 씨가 다가오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책을 좀 고르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대답했어요. 아, 네. 그냥 읽을 만한 책을 찾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시간을 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진 씨는 친절하게 책 한 권을 건네주셨어요. 이 책은 어떠세요? 요즘 인기 있는 소설인데 제가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진 씨는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책장도 수리하고 낡은 의자도 고치고 가끔은 아이들에게 목공 수업도 해준다고 하셨죠. 사실 은퇴하고 나니까 손에 일이 없으면 허전해서요. 내 기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더군요. 2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온 이야기,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서요. 평소엔 절대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죠. 그때였어요. 동진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엔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순간 가슴이 벌렁했습니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설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동진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거울을 보며 머리도 만지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장 속 예쁜 옷들도 꺼내 입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동진 씨가 도서관 곳곳을 수리할 때 제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죠. 그의 손재주가
참 놀라웠어요. 낡은 책장도 삐걱거리는 의자도 그의 손길이 닿으면 새 것처럼 변했거든요. 어느 겨울 무료한 마음을 달래고자 동네 도서관 문화강좌에 등록했던 그날,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나와 있던 65세의 전 목수 출신 남자 최동진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의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서 동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강좌가 끝나면 동진 씨는 책장을 정리하고 저는 그를 돕는다는 핑계로 남아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서관이 한산한 오후, 동진 씨와 저는 오래된 책장 구석에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손이 자꾸 더러워졌어요. 책을 한 권씩 빼서 먼지를 털고 다시 꽂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이었죠. 이쪽은 제가 할게요. 지은 씨는 저쪽부터 해주시겠어요? 동진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말없이 책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음을 짓곤 했죠. 그러다 문득 같은 책장 칸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책 한 권을 꺼내려는 순간 동진 씨도 같은 책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우리의 손끝이 스쳤어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찌릿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동진 씨의 거친 손끝이 제 손에 닿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동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우리는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진 걸 볼 수 있었죠. 아마 저도 비슷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댔네요. 동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몇 초간 서로의 손이 살짝 맞닿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이상하게 떨어지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뗐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6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책을 정리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가끔씩 서로를 훔쳐보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죠.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20년 넘게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용기가 솟았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어요. 동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 문을 닫고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어요. 찻집은 아늑했고 창가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씨는 40년간 목수로 일했던 이야기, 15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은 이야기,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온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요즘 들어 더 크게 느껴지는 쓸쓸함에 대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찻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는 동안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도서관 강좌가 끝나면 늘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책장을 함께 정리하다 손끝이 스치며 어색한 미소를 나눴고 그날 이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스침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렇게 매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동진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서 뭔가 작업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진 씨가 창틀 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죠.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놀림이 참 능숙했습니다. 40년 목수 경력이 느껴지는 정교한 움직임이었어요. 동진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동진 씨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지은 씨, 이 창틀이 너무 낡아서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도서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고치고 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변 책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동진 씨가 위험하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위험해 보여요. 제 목소리에 동진 씨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해서요. 예전에 건물 외벽 작업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는 계속 동진 씨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그가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손에는 낡은 창틀 부품들이 들려 있었고 이제 창문은 말끔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덜 들어올 거고요. 동진 씨의 말에 저는 감탄했어요. 겨우 1시간 만에 그렇게 말끔히 고치다니요. 그날 이후로 동진 씨는 도서관 곳곳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던 의자, 불량한 형광등, 고장난 수도꼭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죠. 하루는 제가 국밥집 문을 닫고 나오는데 동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거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동진 씨는 제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지난번에 지은 씨가 가게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봐도 될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차 마시며 대화할 때 무심코 말했던 가게 문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진 씨가 도구 상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살펴보더니 금세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지붕 한쪽에 작은 균열이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동진 씨는 하루 종일 제 가게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저는 그가 작업하는 동안 국밥을 끓여 대접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국밥이었죠. 동진 씨는 국밥을 한 입 먹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에요. 역시 소문대로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동진 씨는 종종 제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손봐주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는 테이블, 달아빠진 도마, 녹슨 수도관. 그가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번 와서는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어느덧 동진 씨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면 그가 올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저녁에 문을 닫을 때면 내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동진 씨는 낡은 도서관 창틀을 직접 수리하겠다며 정성껏 손을 보더니 이후엔 제 가게 지붕까지 고쳐주겠다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40대,
50대, 60대를 함께한 국밥집. 그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는 점심 손님들로 붐비다가 이제 막 조용해진 시간이었죠. 동진 씨가 마당 한쪽에서 낡은 테이블을 수리하고 계셨어요. 그의 손은 거칠고 굴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손길은 놀랄 만큼 섬세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며 창문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가끔 손등으로 닦아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했어요. 허리를 굽혀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은 미술관의 조각상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득 그가 고개를 들어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얼른 국밥 한 그릇을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점심 먹으셔야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소고기 국밥이에요. 동진 씨는 고마워하며 받아 한 숟가락 떠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고 음미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 씨, 이 국밥 맛은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누군가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했다는 건 요리사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니까요. 무심코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동진 씨가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목재를 다루고 망치를 잡고 톱질을 하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거친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뒷마당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 동진 씨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나이 들어 혼자라는 건 참 외로운 일이죠. 제 방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밤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밤을 혼자 뒤척이며 보냈던 그 시간들, 이불을 끌어안고 외로움을 달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어느 주말 오후 동진 씨는 제 가게 입구 계단을 고치고 있었어요. 낡은 시멘트 계단이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하다며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난간도 새로 설치해 주었죠. 그의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작업에 몰두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이 계단은 안전해요. 비가 와도 넘어질 걱정 없이 다니세요. 마침 제가 시원한 보리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였어요. 그가 일어서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 눈을 떼지 못했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어요. 동진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달콤한 감각이었어요.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키스를 마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 키스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듯한 안정감, 함께 있다는 안심감. 이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 보였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제 마음 속에도 작은 빛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생긴 미소였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집이 텅 비어 보이지 않았고 밤의 정적이 두렵지 않았어요. 거칠지만 진심 어린 그의 손길에 저는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느꼈고 마침내 혼자란 생각이 사라지는 듯한 위안을 받게 되었죠. 국밥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키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동진 씨는 제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맞춰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진 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싶어 걱정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 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도서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동진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도서관 관리인은 동진 씨가 자원봉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요. 지은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도서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가슴은 점점 더 아팠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동네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양반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병원 다닌대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서로 팔짱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런 나이에 뭐 그런 짓을 하는지 불쌍한 지은 씨는 모르고 있겠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젊은 여자와 병원을 다녔다고요. 그것도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밤을 보내는 동안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진 씨가 키스했던 그 입술로 다른 여자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모습. 나와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다른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바보 같았어요.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가게에 나가기도 싫었지만 생계가 걸린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도 정신은 온통 딴 데 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국물이 넘치고 그릇을 깨고 손님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죠. 지은 씨, 요즘 안 좋은 일 있어요? 어제부터 그 양반도 안 보이던데. 단골 손님의 질문에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병원에 다니고 있대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열흘째 되는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동진 씨의 집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함께 걸으며 그가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저기 살아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르니 그 근처를 헤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데
문득 길 건너편 약국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분명 동진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동진 씨의 팔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주머니들의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 저를 대해주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같이 다닌다는 소식은 정말 슬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던 사랑의 불씨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약국 앞에서 동진 씨와 젊은 여성을 본 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약국에서 나와 골목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진 씨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겹게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그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호기심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걸까? 용기를 내어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의문을 안고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그들의 뒤를 쫓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주택가로 들어서는데 동진 씨가 멈춰 서더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이 그의 팔을 잡고 어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느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진 씨, 제 목소리에 그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왜 연락이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젊은 여자와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어느 것도 쉽게 말할 수 없었죠. 대신 그의 상태가 더 걱정되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지팡이를 짚고 계세요? 그때 옆에 있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먼저 가볼게요. 약은 식후에 꼭 드셔야 해요. 아버지라고요? 이 여성이 동진 씨의 딸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여성이 인사를 하고 떠난 후 우리 둘만 남게 되었어요. 동진 씨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길가의 벤치로 향했고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벤치에 앉아 동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거든요.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걱정했어요. 그리고 오해도 했고요. 동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문이 났나 보네요. 젊은 여자와 다닌다고. 말끝을 흐리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지를 걷어올려 무릎을 보여주었어요.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오래된 부상이 악화돼서. 딸이 간호사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도 도와줬죠.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 젊은 여자와 함께 다니던 이유, 지팡이를 짚는 이유까지. 제 마음속 의문이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고통을 참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릎 수술이 쉬운 일이 아닌데 벌써 걸어 다니고 있다니. 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동진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당신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이런 모습 보이기도 창피하고.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혼자 아픔을 견디며 저를 걱정했다니.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거친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끼워 넣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켠에 맺혔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동진 씨와 제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제 눈이 자꾸 그의 지팡이와 붕대 감긴 무릎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동진 씨는 한참을 창밖에 빗방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무릎 때문에 망설였어요.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도 우리의 관계도 모두 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진 씨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제가 아직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죠.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고 해요. 동진 씨가 맡고 있던 현장 근처에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비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2층에 젊은 직원 한 명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119에 연락했지만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동진 씨는 직접 무너져가는 건물로 들어갔다고 해요. 2층으로 올라가 갇혀 있던 직원을 구해서 함께 내려오는 순간 건물 일부가 무너졌답니다. 직원은 무사했지만 동진 씨의 무릎이 콘크리트 잔해에 심하게 다쳤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동진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가슴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저를 고소했어요. 무단 침입이라면서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았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동진 씨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어요. 재판 결과 그는 무단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기록이 남아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대요.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졌다면,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건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다면, 그날의 사고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 동진 씨는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고 해요. 위험한 곳을 보면 지나칠 수 없게 되었고, 누군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원봉사도 시작했고, 제 가게에 여기저기를 손봐준 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옛날 다쳤던 그 무릎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의사가 수술을 권했죠.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과자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동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통스러워했을지 생각하니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서 연락도 못 드리고 딸이 간호사라 집에 와서 돌봐줬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되어 당신에게까지 상처를 줬네요. 동진 씨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채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온 그의 모습이 더 빛나 보였거든요. 동진 씨는 얼마 전 붕괴 위기의 작업 현장에서
직원을 구하려다 무릎을 크게 다쳤고, 이후 불법 침입이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었다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 긴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진 씨의 고백이 끝났을 때 카페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어느새 따스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죠.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거친 손을 감쌌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주름들, 몫으로 일하며 생긴 작은 상처들. 그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동진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그의 과거를 듣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그의 진솔한 고백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도 괜찮으신가요? 동진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저 더 강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니까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위로를 나누었죠. 동진 씨의 손에서는 평생 타인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의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는 20년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의 깊이가 녹아내리고 있었죠. 밖으로 나왔을 때 노을은 더 짙게 번져 있었고 비에 젖은 거리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동진 씨는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감싸 부축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제 도움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그의 걸음에 맞추어 서두르지 않고 함께 걸었죠. 동네 공원을 지나며 동진 씨가 문득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서두르기만 했어요. 더 높은 빌딩을 더 빨리 짓고, 더 많은 현장을 관리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이 행복하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20년 동안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하지만 지금 동진 씨와 나란히 걸으며 처음으로 삶을 느꼈습니다. 숨 쉬고 느끼고 함께하는 그 순간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도 될까요? 제 걸음이 느리고 때론 지팡이가 필요하겠지만, 동진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급할 게 뭐 있나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동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우리의 온기가 섞이며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진 씨의 재활치료에 제가 동행하기로 했고, 서로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을 나누며 함께 걷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았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 보였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동진 씨는 조금씩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도 가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 국밥집 내부도 조금씩 손보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 양반이 지은 씨랑 사귀나 보네. 라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상한 소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옆 가게 주인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지은 씨, 그 사람 조심해야 한대요. 전에 범죄 전과가 있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진 씨의 과거가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걸까요? 걱정이 되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 입구에서 평소 단골이던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양반 전과자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이가 불쌍해. 나이 들어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동안 우리 집 망치도 빌려가고 도서관에도 드나들고 뭔가 계획이 있었나 봐. 마음이 아팠어요. 동진 씨가 얼마나 선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알기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동진 씨가 이런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 노인정 앞에서 동진 씨를 보게 되었어요. 그가 노인정 계단 난간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전과자가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손주들도 도서관에 가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동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업만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동진 씨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동진 씨에 대해 오해하고 계세요. 그분이 왜 전과자가 되었는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동진 씨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폭우 속에서 무너지는 건물에 갇힌 직원을 구하기 위해 직접 들어가 목숨을 걸었던 일, 그 과정에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던 일, 그리고 오히려 건물주에게 무단 침입이라며 고소당했던 억울한 사연까지. 그분은 영웅이에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진정한 영웅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문을 퍼뜨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진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도서관 계단, 노인정 의자, 놀이터 미끄럼틀까지. 그가 손수 고쳐준 것들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밤새워 일하시는 분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요? 전과자라는 딱지 하나로 그분의 모든 선행과 진심을 무시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말을 마치고 보니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미안하네. 우리가 섣불리 판단했구먼. 사실 내 집 문고리도 고쳐주셨는데.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동진 씨에게 도움받은 이야기, 그의 친절함에 감동받은 순간들. 그제서야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씨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동진 씨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험한 말을 퍼부었고, 저는 모두 앞에서 그의 억울한 과거와 진심을 용기 있게 밝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노인정을 나왔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단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밥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시 많아졌죠. 동진 씨의 재활치료가 끝나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지자 그는 더 활발하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든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낡은 정자의 지붕, 마을 회관의 창문, 공원 벤치까지. 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마을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어느 날 제천시장 정문이 갑자기 고장났을 때였어요.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라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동진 씨가 나타나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했죠. 시장 상인들이 모여 감사를 표했고 그날 이후로 시장에서는 언제나 동진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동진 씨, 우리 집 선반도 좀 봐주세요. 술 한 잔 대접할게요. 상인들의 부탁이 하나둘 늘어갔고 동진 씨는 모든 요청에 진심으로 응했습니다. 제 국밥집은 덕분에 동진 씨의 쉼터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일을 마친 그가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먹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동네 초등학교에서는 동진 씨를 초청해 목공 수업을 부탁했어요. 손재주 좋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직접 나무 연필꽂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마술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고장난 것은 뭐든지 고칠 수 있는 마법 같은 손을 가졌다면서요.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모든 걸 사서 쓰기만 하잖아요. 직접 만드는 기쁨을 알려주시니 아주 좋네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인사에 동진 씨는 쑥스러워하셨지만 그의 눈빛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라 마을의 손재주꾼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밥집도 변화가 생겼어요. 동진 씨의 제안으로 가게 한쪽에 작은 수리 공방을 마련했거든요. 사람들이 고장난 물건을 가져오면 동진 씨가 고쳐주고 그 사이 제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고쳐주는 국밥집이라는 독특한 컨셉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축제 때는 저희가 함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국밥을 팔고 동진 씨는 간단한 목공 예품을 만들어 판매했죠. 그날 우리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지은 씨와 동진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 보기 좋네요. 마을 이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우리만의 비밀과 행복이 담겨 있었죠. 긴 세월 동안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동진 씨는 제 가게 뒤편에 작은 정원도 만들어 주었어요. 손님들이 국밥을 기다리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나무 벤치와 작은 분수,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그의 정성이 담긴 공간은 금세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 노인회에서는 동진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제목이 새겨진 패를 받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과 손재주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저와 동진 씨는 마을의 든든한 존재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계절이 변하는 동안 우리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국밥집을 열고 저녁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직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동진 씨가 꽃다발을 들고
제 가게에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집에서 오가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누군가와 결혼이라는 단어를 나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큰 떨림은 그날 밤 찾아왔죠. 봄비가 내리던 저녁,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동진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의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목수의 집답게 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그가 직접 만든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죠. 벽에는 그가 젊은 시절 지은 건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동진 씨는 조심스럽게 촛불을 켰습니다. 전기가 있음에도 촛불의 은은한 불빛이 더 로맨틱하다며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60대가 아닌 20살 연인 같았어요. 침실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였는지 누군가와 이런 순간을 공유한다는 게 낯설기도 했죠. 동진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잠시 우리는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부담스럽다면.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스럽다기보다 설렘이 컸으니까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침대에 앉았어요. 촛불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벽에 춤추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보이는 애정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그 모든 감정이 제 마음과 일치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봄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은 씨는 나의 늦은 봄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동진 씨는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대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손길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첫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서로가 깨질 듯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하지만 점점 우리의 터치는 대담해졌고 숨결은 거칠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어가며 우리는 서로의 나이 든 몸을 마주했어요. 주름진 피부, 처진 살,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어떤 젊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우리가 견뎌온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20대의 탄력 있는 몸은 아니었지만 63년을 살아온 제 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흉터와 주름이 모두 사랑스러웠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서툴지만 진실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동안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어느 늦은 봄밤, 두 사람은 촛불이 은은한 방 안에서 서로 뜨거운 밤을 보내며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의 첫 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에도 늦은 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